자, 뒤에서 하는 내용은 일단 먼저 이런 거야. 우리 시험에 되게 좋아하는 게 이제 전혀 다른 두 단원 간의 복합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이 지수로그 함수하고 되게 좀 밀접해요. 그것도 정리해 놔야 또 이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소재입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등차 등비 수열하고 되게 친해요. 그 구조를 한번 잠깐 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지수 함수. 지수 함수는 y 꼴 ax 제곱 기본 꼴이야. 이런 꼴. 아주 복잡한 꼴 말고 이 기본 꼴에서 이 두 가지 관계를 봤더니 여기가 합이면 여긴 뭐가 되죠? 여긴 곱이죠. 그래 안 그래? 그 따라서 합의 규칙이 뭐야? 여기 등차 수열이면 즉 지수가 등차 수열이면 지수 자리가 전체 지수 함수의 y는 뭐가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잠깐 정확히 해볼게요.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 함수니까 뭘로 관찰하는 게 더 좋죠? 그래프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식을 이용하면 여기다가 x에다가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an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a 플러스 n-1t 겹치니까 여기 A1이라 쓸게요. 그럼 합인 거니까 이쪽에면 A에 A1 곱하기 A에 n-1t 이렇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굳이 정리하면은 요게 첫째 항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등비 수열에. 여기는 n-1t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 D제곱에 n-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따라서 등비 수열 꼴이 돼야 안 돼, 구조가. 되잖아.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 확인은 돼? 그러면 좀, 선생님 이거 좀 너무 어거지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도 돼? 여기다가 AR에 n-를 집어넣을게요. 이거는 첫째 항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런 구조로 한번 바꿔볼까? 이건 좀 까다롭겠네. 이건 맞추기 좀 까다롭네. 그래서 아까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y 꼴 2x 제곱 볼게요. 0, 1, 2, 3, 4 이렇게 진행한다 볼게요. 얼마씩 더하는가 지금 보니까 1씩 더하는 거지? 간격이 똑같아. 등 간격이면 여기 뭐야? 등차지. 근데 y를 봤더니 y 꼴 2x 제곱이면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진행합니다. 즉 이쪽으로는 계속 어떻게 하니? 계속 곱하기 2씩 해나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수열이 돼? 등비 수열이 된단 말이야. 이런 모양이 소위 말하면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표현을 쓸 때 이런 구조인 겁니다. 등비 수열의 구조.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등차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된 말 이해가요? 자, 로그 함수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로그의 성질을 보면 얘하고 얘 관계로 잠깐 보자. 여기가 두 수의 곱이면 로그 전체는 뭐가 되지? 합이 되죠. 요거 생각하는 거야. 로그 A에 A 곱하기 B는 로그 A에 A 더하기 로그 A에 B 이렇게 합이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곱이면 여기는 합이 돼. 즉 여기가 등비 수열 규칙을 따르면 y값은 등차 수열의 규칙을 따르게 돼 있다고. 자, 역시 공식을 이용해서 수학적 계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프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여기다 등비 수열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A 첫째 항에다가 R에 n-. 그럼 y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 개 곱인 거니까 로그 A에 A1 더하기 로그 A에 R에 n-, 제곱이니까 이거 앞으로 튀어나가면 뭐가 돼 이거? n-1 곱하기 로그 A의 R
등비수열 구조가 돼야 안 돼. 등차 수열 구조 돼야 안 돼. 되지? 첫째 항 플러스 n-1t. 여기 좀 더 쉽나요? 자, 그런데 이걸 그래프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너무 수학적으로 하는 건 뭐 시험 성적에도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관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야. 예를 들어서 y 꼴 로그 2x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로그 함수는 누구 숫자를 일일이 대입할 때 x값, y값 누구를 먼저 대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선생님이 했었죠? y값을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y값을 먼저 해볼게요. 1, 0, 1, 2, 3 이렇게. 등간격이야. 그럼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 어떻게 해? 등차지? 일정 수 증가하니까. 근데 0일 때는 1, 1일 때 거꾸로 하면 뭐가 돼 이거? 1이면 2, 여기가 2이면 4, 여기가 3이면 2의 세제곱 8. 어때요? 이쪽은 계속 2를 곱해 나가지? 그럼 따라서 무슨 수열이 돼 여기는? 등비 수열이 된단 말이야. 수능이 되게 좋아하는 소재인데 이것을 갑자기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서 연구해서 풀다 보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이런 것도 정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수능이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럼 옆에 문제 잠깐 볼까요? 나중에 필기 힘든 사람 나중에 그거 돌려보고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필기하고 정리하고. 자, 18번. 다음과 같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줬습니다. 세 점을 잡았대요, ABC. 자, 그럴 때 Y좌표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그때 X좌표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자, 딱 봤더니 Y좌표가 무슨 규칙을 준 거야, 보니까. 등차 중앙이죠? 무슨 수열해 준 거야? 등차 수열이라고 준 거야. 아, 여기가 등차라고 준 거야.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 계산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런데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뭘 고르면 돼? 여기서 등비 수열 규칙 나타나는 거 쭉 보니까. 세 번째 하나 있네. 이해 갑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저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즉, 얘가 등차 수열인 거니까 요 관계를 가지고 로그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야. 로그로 다 좌표를 이용해서, 요즘에 좌표를 다 이용해서. 응? 자, 그래서, 자, 요것을 이용해서 로그 꼴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요걸 규칙을 줬으니까. 2y2 이꼴 y1 플러스 y3. 이것을 저 로그 함수에 대입하는 거, 좌표 이용해서. 그럼 요거 뭘로 변하지? 2 로그 2의 x2 이꼴 로그 2의 x1 플러스 로그 2의 x3 이렇게 되죠? 정리했더니 로그 2의 x1 곱하기 x3 돼야 안 돼. 되지? 여기도 로그 2의 x2의 제곱 이렇게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등비수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계산해서 이렇게 풀지만 정리되어 있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응용하면 금방 적용할 수 있겠죠? 19번은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서 발췌한 겁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어요. 근데 AN이 등비수열인데 로그 AN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고 A1 곱하기 A3을 물어봤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자, 여기서 로그 AN은 무슨 수열이다? 얘가 등비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이제 방법 1. AN을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방법 2. 두 가지로 풀 수 있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선택하는 거지만 지금 수업에서는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법 1. 로그 AN 상태로 합시다.
얘는 등차 수열인 거니까 등차 수열로 문제를 해결해서 요거 값은 A1 곱하기 A3이지만 로그 A1 곱하기 A3 요것을 구하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요것의 첫째 항이 얼마라는가? 로그 A1이 1이라는 거고 두 항의 차가 마이너스라니까 여기서 뭐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이건? 공차에 대한 힌트를 준 거지? 다섯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가 마이너스 D인 거니까 공차 얘는 2D가 마이너스 2다. 따라서 D 이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서 이걸 구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를 따로따로 로그 A1 더하기 로그 A3인데 밑은 2이고 이걸 두 개 따로따로 구할 필요 있나? 등차 중앙에 의하면 뭘 구해도 돼? 로그 2에 A2를 구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첫째 항 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를 하나만 더하면 되지. 그랬더니 0. 따라서 얘는 얼마다? 2다. 그지? 정확히 말하면 2배 해줘야겠네. 그지? 2배 해줘야겠다. 2배 해줘도 어차피 0은 2가 되겠다. 그지? 방법 2. 방법 2는 AN으로 푸는 거야. AN은 등비 수열인 거니까. 그럼 곧장 요거 값 A1 곱하기 A3을 구해야 되는데 요것도 등비 중앙에 의하면 뭘 구해야 돼? A2의 제곱을 구해도 상관없지? 그지?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힌트를 써야 되는데 로그 2에 A3분의 A5가 마이너스이다 그랬으니까 뭘 준 거야 이거? 공비에 대한 힌트를 준 거지? 이게 뭐니? 연속된 두 항의 비인데 두 개 차이 나니까 R제곱인 거야. 따라서 R제곱이 얼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이다. 그럼 R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모든 상황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취하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가? 첫째 항 얼마? 첫째 항은 2가 될 테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해서 제곱하면 되고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1에 제곱되니까 뭐가 되는가? 똑같이 이거 1 이렇게 되죠. 그지? 요거 왜 2가라 했지? 아까 바보처럼 1인데 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0번. 자, 20번도 마찬가지. 로그 2하고 로그 2에 256 사이에 서로 n개의 실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했어요. 따라서 로그 2에 이걸 AN이라고 잡으면 이건 무슨 수열이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다. 그죠? 근데 요 값을 봤더니 로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A1분의 A3을 물어봤어. 그지? 그러면 AN은 무슨 수열이다 이거는? 등비 수열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차 수열로 풀어도 되고 등비 수열로도 풀어도 되는 거야. 아니 AN 자체가 로그로 안 취해져 있으니까 이거 로그로 안 취해져 있지.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사실은 AN 관계를 물어보니까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선택해야 돼. 로그 AN 상태로 풀 거냐 이걸 방법 1, AN만 갖고 풀 거냐 방법 2. 두 가지로 풀 수 있는 거야. 선택은. 여러분은 뭘로 풀고 싶어요? 오케이. 지금은 공부한 자세니까 둘 다 풀어보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두 개 다 풀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하면 돼. 자, 그래서 방법 1. 로그 AN이 등차 수열임을 이용해서 풀어서 요 값은 로그 상태로 풀어야 되니까 로그 A1분의 A3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요 값도 잠깐 생각해 봐. 요거 A1과 A3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나? 로그 A3 빼기 로그 미시 2네요. 로그 2에 A3 빼기 로그 2의 A1인데 두 개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죠. 요 값을 보니까 뭐 구하는 거야 이거 결국 2D를 구하는 거지.
공차 2배. 그러니까 공차만 구하면 되겠구나. 그죠?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에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럼 공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것을 첫 번째 항으로 놓고 B1이라 할게요. 여기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개를 사이에 넣었으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 첫 번째 항 2의 2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n 플러스 2번째 항의 차. 근데 이게 좀 궁금한데요. 잠깐만. 요거 차가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인 거니까 몇 d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d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d를 구해줘야 돼. 그지? 근데 미수 두 개니까 하나 더 조건 만들어야 돼. 또 하나는 뭐 만들어야 돼? 로그 2에 2, 5, 6이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니까 첫째 항 로그 2에 2에다가 더하기 n 플러스 1d 요거 적용하면 이제 두 가지를 적용하면 d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보자. 자, 요거 2, 5, 6은 2의 몇 제곱이고? 8제곱이지? 그러니까 8 빼기 1 했더니 얼마가 됐어, 이거? 7. 그렇지? 요것도 2의 8제곱이니까 8이야. 얘는 1이야. 따라서 7 이꼴, 합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바보처럼 풀었네. 바보처럼 했습니다. 합이라는 적을 써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모든 항의 합습이다. 자, 그러면 이거 합은 몇 개의 합인가? 이거 S로 표현하면 S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합을 씁시다. Sn 플러스 2가 2분의 한개수는 n 플러스 2개고, 첫째 항이 로그 2의 2고, 끝에 항이 로그 2의 2, 5, 6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조건 만들 수 있을 거야. 여기다가 63을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야. 그럼 요거는 1, 요거는 8이 되는 거니까 합은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n값 구하면 9, 7, 63. 7 곱하기 2, 14 빼기 2 했더니 얼마? 12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12를 대입하면 d값을 구할 수 있지. 얼마가 될까? 13분의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 요거 값 2d를 구하라 했는데 2d는 뭐가 됐어? 2 곱하기 13분의 7이 될 거야. 그렇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4의 p분의 q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 a1분의 a3은 2에 2 곱하기 13분의 7제곱인 거니까 4에 13분의 7제곱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등차 수열로 푸는 이제 해법이 되겠어. 할만한가요? 그지? 뭐 로그가 들어있지만 뭐 기본적인 등차 수열의 규칙이야. 두 번째 방법이 방법 2는 AN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하고서 바로 요거 값 A1분의 A3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지? 따로따로 구할 필요 있나? 이거 뭐야, 결국. R제곱이죠. 등비 수열에서. R제곱을 구하면 돼. 자, 그래서 조건을 만들자. 조건을 만들더니, 여기가 일반항이야. 여기시 A1, 여기는 A, N 플러스 2항으로 두면 돼.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2항. A1에다가 곱하기 공비를 몇 번 제곱하는 거야? n 플러스 1 제곱한 거야. 하나 조건 하나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요겁니다. 모든 항의 합이 63이라는 건데 로고끼리 합은 일반항 AN끼리 뭐가 되는 거야? 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AN의 곱 몇 개? n 플러스 2개. 곱이 얼마다? 63. 이렇게 이용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바로 사고를 전환시켜서. 그지? 그랬더니 얘는 첫 번째 항 A1에다가 끝에 항
an 플러스 2개를 곱해서 이것을 몇 제곱해야 돼? 루트 씌운 다음에 등비 중앙을 쓰니까 몇 개를 해야 돼? 2분의 n 플러스 2개의 곱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지? 그랬더니 첫째 항은 2 곱하기 n 플러스 2항은 2, 5, 6이 되는 거니까 요것에 2분의 n 플러스 2 곱 이렇게 이제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이거 할만하죠? 그럼 따라서 요거 2의 8제곱, 2의 1제곱이니까 뭐야? 2의 9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2의 9제곱에 2분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지? 곱이 63, 여기 좀 해결을 잘 안 됐구나. 이거 63제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곱이 되려면? 2에 63제곱이 돼야겠네. 그지? 곱이 돼야 되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따라서 63은 2분의 9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풀면 아까랑 똑같지? 약분하면 7이 되는 거고 넘어가면은 7이 14 빼기 2 하면 12가 되겠네. 따라서 n 이꼴 12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n 이꼴 12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13이 될 거고 요거는 2가 될 거고 요거는 2, 5, 6이 될 거고 똑같이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수꼴에서 또 로그꼴에서 수열 문제 나가는 것들을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실생활 적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난도 문제 소재가 되니까 잘 이제 정리하고 있어야 돼. 소위 말하는 활용 문제야. 문제 해결입니다.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를 적용할 때 등치수 이게 문제가 이 등차 수열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등비 수열을 어떻게 적용할 거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고 이게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 등차 수열의 속성이 뭐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걸 정리해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규칙을 적용하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의 규칙 적용은 이렇습니다. 일정 수를 더한다지. 활용 문제에서는 일정 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뭐 양, 크기, 뭐 양도 될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응? 이게 아니고 퀄리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재수없다 생각하고 졸릴까봐 하는 거야. 졸릴까봐 선생님이 지랄 떠는 거야. 퀄리티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콘텐츠냐 퀄리티냐 갑자기 영어도 사서 오래 사용 안 하니까 어쨌든 양 또는 크기 뭐 이런 거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지. 봐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즉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보면 증가하는 게 일정해야 돼.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돼야 된다. 즉 1차함수 꼴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요? 1차 함수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다 일정 크기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지? 근데 반드시 더하는 거야? 아니야. 더한다는 것은 증가만 될 수도 있지만 감소도 될 수 있어요. 증가는 뒷값이 양수 있겠지만 공차가 얘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응?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정리할 거.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떠냐? 합. 합은 어떤 구조냐? 합은 아까 일정 크기 증가로 봤습니까? 아니면 등차 중앙,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규칙으로 봤습니까? 대칭 규칙. 거기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합하고는 관계없어. 합은 어떤 구조냐면 대칭 규칙이야. 이런 거야.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야.
요만큼이 1항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딱 할게. 일곱 번째. 이렇게 포개서 놓은 거야. 즉, 요게 1항, 2항. 쭉 하면 3, 4, 5, 6, 7, 8. 8항이 되겠구나. 이걸 합을 다 더한 거는, 가보니까 지금 직사각형이면 합동인 사각형을 갖다 붙여놓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항이고, 여기는 2항이고 쭉 지나면 여기는 8항이 되는 거지. 합이 다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쪽의 합이 A1 플러스 A8이나 A2 플러스 A7이나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이런 구조입니다. 합의 구조는. 선생님 말 이해 갑니까? 오케이? 하나 예시 해 놓은 거야. 예?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합에 대한 거, 이건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합의 실생활 적용,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오케이? 자, 그럼 옆에 문제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21번. 자, y꼴 직선 L이 있고, 그때, 자연수 N에 대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L과 만나는 Y좌표를 N이 합니다. 했어요. 그럴 때, A 4항하고 7항을 주고서 1항부터 25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이건 다 누구 좌표지? AN인 거니까, 지금 문제 의미상? Y좌표입니다. 그랬더니 Y좌표들이 점점점 어떻게 증가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일정 크기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Y 값이 일정 크기 증가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무슨 수열이다 이게? Y가 이제 AN이라고 줬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다. 이것을 빨리 판단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오케이?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수업 선생님이 힘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봤더니 2분의 25 A1 플러스 A25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잠깐 보자고. 얘가 첫째 항이라고 볼게. 1일 때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A1. 그럼 요 n 값을 갖다가 끝항 20으로 놓을게. 그지? 그럼 따라서 얘가 A25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걸 구하기 위해서 조건. 네 번째하고 일곱 번째를 줬으니까 요점이 4라고 하고 요점이 7이라고 하자. 요때 y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4, 요게 A7이 되는 거지? A4가 2분의 7. 요게 5 이렇게 준 겁니다, 이제. 그죠? 그러면 이때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등차 수열합의 대칭 규칙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사각형을 요 길이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고, 그럼 여기가 A1이 크기라면 여기도 A1. 그지? 그 다음에 A25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했으면 정확하게 뭐가 된다는 거야? 두 도형을 합쳐놓으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A1이 언제 내가 1이라고 그랬어? A1 몰라? 아직 모르는 거야. A4하고 A7만 준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항하고 이제 25항을 구해야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잠깐 봐. 일단 요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공차는 알 수 있죠? 이거 두 항의 차가. 그죠? 차이가 공차인 거니까 4항에서 7항까니까 두 개의 차는 5 빼기 2분의 7은 공차 몇 개 준 거야? 3개를 준 거죠? 3D. 그지? 따라서 요게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D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1항하고 이제 25항 구해도 되고,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뭘 구해야 되니? 두 개의 등차 중항이 얼마야?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26인 거니까 13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14망만 구해도 돼. 가운데를 14망이라고 할게. 즉 1항 플러스 25는 2 곱하기 A 14망인 거니까 14망만 구해도 돼. 그죠? 따라서 공차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A 14망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첫째 항부터 할 필요 없이 A 7항에다가 더하기 몇 D 해주면 되는 거야? 7과 13의 차이가 얼마야? 보니까 6개 나오죠? 따라서 6D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2분의 1 대입하고 여기다 5 대입하고. 그럼 훨씬 쉽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두 가지. 일정 크기가 증가하면 등차 수열이다. 이게 판단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대칭 규칙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22번. 응. 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이야. 수열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 함수 입장에서 L에 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1차 함수니까, 지금 질문이 이런 거지? 좀 고급 방법인데, Y가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 이걸 만들어서 X 값에다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Y 값이 이게 일단 X 값이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A 되는 거죠? 여기다 N 값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근데 수열스러운 풀이는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게 수열스러운 풀이. 오케이? 여러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지 않고 밑에 문제는 풀기 어렵지. 그렇게 풀기가. 그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접근하는 방법 잘 정리하세요. 자, Y 값이 일정 크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규칙 적용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나? 그 다음에 22번.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고 그때 선분 길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두 직선에 14개의 선분을 그렸다 했습니다. Y축에 평행한 14개의 선분을 그렸다 했어요. 그럴 때 이 14개의 선분 길이 합을 요구했습니다. 제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40이라고 줬어요. 따라서 여기 3이고 여기 40이야. 이 전체는 14개야. 선분이. 어떻게 구할까? 자, 구하는 계산이 어려운 게라 이게 무슨 수열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 자, 요 직선을 갖다가 L이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직선 L도 일정 크기가 증가하고 직선 M도 일정 크기가 증가해. 응? 그럼 Y 값이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지. 근데 선분 길이는 사실 뭐야? Y 값의 차지. 그지? 이 선분 길이는 두 직선의 Y값 차야.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일까 판단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야. 무슨 수열일까? 어째 등차 수열입니다. 정확하게 봅시다. 가물하지 말고. 자, 이것도 이제 직선 L도 Y값이 일정 크기가 증가해. 이거 수열을 갖다가 이 Y값을 이제 AN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증가할 때 일정 크기 증가하는 게 공차인 거니까 이것을 공차를 D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Y값이 일정 크기가 증가해. 그리고 Y값을 BN이라 하고 일정 크기를 갖다가 이제 공차 D2라 할게요. 그러면 이 Y값 차는 AN 빼기 BN이지. 그래 안 그래? AN 빼기 BN의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D1 빼기 D2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되니? 일정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두 Y값 차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 가요? 이해가 안 가면 나열해 보면 돼. 예를 들어서 A에는 A1, A2 쭉 이렇게 증가할 거고 B에는 B1, B2 이렇게 증가할 거야. 그지? 이것도 일정 크기 D1 증가할 거고 이것도 일정 크기 D2 증가할 거야.
두 개를 빼면 A1 빼기 B1 그러면 그 다음에 A2 빼기 B2 이렇게 쭉 증가할 건데 이만큼이 D1 증가하고 이만큼이 D2 증가하면 응? 두 개의 차도 똑같은 수가 증가하겠지. 그래 안 그래? 응.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차이값도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즉 우리 많이 풀던 두 등차 수열의 차, 합과 차도 등차 수열임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생활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따라서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 판단했으면 문제 해결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 첫째 항의 크기하고 끝에 항의 크기 줬고 한 개수 줬으니까 전체 합은 어떻게 돼? 길이 합은. 그럼 S 몇 개 구하는가? 14개 구하는 거 똑같지? 등차 수열에서. 그러니까 2분의 14개 첫째 항 A1 끝에 항 A로 쓰면 안 되겠구나. 저기 L을 L이라 했으니까 그냥 첫째 항 3 끝에 항 42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주어진 도형이 무슨 수열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등비 수열입니다. 규칙 적용 어느 게 중요해라고 물어보면 등비 수열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생들 수열 극한 배우는데 수열 극한 뒤에 꼭 짜증나게 뭐 들어가죠? 무한 등비 수열, 무한 등비 급수 막 이렇게 들어가지? 따라서 이과생들은 여기 굉장히 또 잘하고 있어야 돼. 수안에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미적에서도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자, 시험도 등비 수열을 훨씬 좋아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왜 그러면 애들이 대충 알아. 선생님 정리 안 해줘도 대충 알아. 근데 등비 수열은 잘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단 말이야. 자, 등비 수열의 구조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비 수열은 일정 크기를 곱하는 거지. 일정 수를 곱하는 거야. 이게 실생활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하는 거야. 비율. 비율의 개념이 뭐지? 비율? 예를 들어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50% 증가 이런 거야. 50% 증가, 20% 증가, 1% 증가.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비율은 어떤 구조인가요? 상식상 분수 구조입니다. 또는 몇 배 이렇게 또 비율 증가 또는 뭐라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몇 배 이런 구조. 몇 배 그럼 뭐야? 항상 곱하는 거지. 2배 그러면 곱하기. 그렇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배 증가. 처음 값에 A라 그러면 뭐야? 곱하기 2 하는 거야, A에다가. 2배로 증가. 한 번 뭔가 시행할 때 2배 증가해? 10번 시행하면 어떻게 돼? 등비수열 구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 증가. 50% 증가하는 것은 상식상 몇 배 증가하는 거야, 개념 자체가. 2분의 1배 증가인 거지. 1 플러스 2분의 1. 그지? 이거는 이제 복리에서 배웠겠지만 처음 값이 있으면 1 플러스 50%를 여기다 적용해야 돼. 그럼 뭐야? 100분의 50 더해서 증가하는 거지. 그 횟수를 계속 반복할 때마다 여기 지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지. 그지? 몰라도 돼. 나중에 복리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푸는 문제는 이런 걸 굳이 몰라도 돼.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돼. 말만. 오케이?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같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 물론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감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말이 뭐가 치네. 몇 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실생활 문제라든가 아니면 몇 비율로 증가 감소한다. 또는 몇 퍼센트 증가 감소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등비수열 규칙인 거지.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몇 개 이해하죠? 이해가나?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비율 중간 감소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일정한 비율 감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10% 감소 그러면 10% 감소한다는 건 뭐야? 10%를 빼는 거야? 아니면 10%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면 0.8. 그지? 또 10% 감소하면 0.8 곱하기 0.8. 그래, 안 그래요? 자, 부피가,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답니다. 비율. 아, 이걸 보고서 뭐라는 거야? 아! 등 무슨 수열이다? 비수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2단의 부피를 P, 그럼 제4단, 2단이면 3, 4, 여기네, 4단. 네, 부피를 Q라 할 때 8단의 부피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야.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합시다. 4단을 요것을 A2항으로 놓고 이걸 A4로 놓고 얘를 A8항으로 물어본 거 등비수열인 거니까 첫째 항 구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일단 공비 구하고, 공비는 뭐니? 두 항의 B지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2항의 4항가니까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R 제곱이 얼마다? P분의 Q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째 항으로 할 필요 없이 4항으로부터 8항 가면은 곱하기 몇 점 하면 돼? R 4제곱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요거는 R 제곱 P분의 Q니까 P분의 Q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Q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수열의 입장에서. 실생활 문제는 요즘에 항상 추세가 요즘 기출은 대부분 다 도형이에요. 앞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실생활 문제도 많이 주지만, 예? 말 그대로 실생활, 요즘은 도형 문제를 많이 줍니다. 도형 문제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24번에서 정리할 등비 수열의 규칙적은 이런 겁니다. 무슨 소재냐면 닮은 꼴이야. 도형에서 닮음. 닮은 꼴의 도형은 전부 등비 수열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닮은 꼴은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하죠? 닮은 비가 성립하죠. 닮은 비라는 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도형이 있다면은 두 개만 할까? 이게 만약에 1대2야. 그러면 요번도 1대2. 요번과 요번도 1대2. 그죠? 넓이는 1대2의 제곱의 비. 즉, 닮은 비를 취급한다는 닮은 비가 무슨 구조입니까? 몇 배? 이런 뜻이 몇 배. 그지? 몇 배!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야, 당연히? 등비 수열이란 말이야. 그러면 닮은 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요? 미적에서도 뭐 바로 즉각 사용합니다. 그럼 따라서 이런 도형 잠깐 볼게요. 반지름이 길이가 2루트인 원 안에 별표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별표 모양의 도형에 이 S1, 두 번째 그 똑같은 조건 안에 내접한 또 원을 그리고 또 그 안에 별표 모양의 도형 그렸을 때 그 S2가 되도록 해서 자, 이 도형의 넓이를 판단하는 겁니다. 응? 별 모양의 넓이가 지금 S1, S2 이렇게 준 거야. 열 번째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10번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딱 보자마자 알아야 돼. 무슨 수열이라는 거. 그 등비 수열이야. 왜?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 등비 수열을 닮음을 판단하는 것은 뭐야? 닮음의 개념은 뭐야? 크기는 다르지만 뭐가 같은 거야? 모양이 같은 거죠. 모양이 같네.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같은 모양이 계속 축소가 돼 작아져. 이거는 닮은 꼴이니까 몇 배 몇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작아지고 있는 거야. 정리되나요? 그러면 첫째 항하고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 구해야 돼. 할 수 없어. 첫째 항 도형이야. 여기야. 정삼각형 몇 개 들어갔지?
세면 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저, 육개장, 칠면조, 팔보채, 구두짝, 열하나, 열둘, 12개 들어가 있는 거고, 정삼각형 하나 그림 구하고 12개 곱하면 되잖아. 도형은 하루아침에 느는 거 아니지만 잘 관심 가져놓으세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가 1루트 3인 거니까 요 길이가 1루트 3이야. 그럼 요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무슨 삼각형이에요? 특수삼각형이죠, 요게. 60도, 30도. 그럼 한 변의 길이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힌트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이죠? 여기 한 변의 길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될 거야.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 공비. 그럼 두 번째 넓이도 구하면 되는데, 두 번째까지 넓이 구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죠? 따라서 닮은 비를 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잠깐 봅니다. 여기도 이 한 변의 길이 구하려면 계산이 좀 복잡해. 그렇게 구해도 되고, 두 번째는 별표 모양의 닮은 비나 그것을 싸고 있는 이 원의 닮은 비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좀 쉽게 구하려면 원의 반지름의 비를 구하면 되는 거지. 넓이니까 넓이 비는 반지름은 길이는 길이 비고, 넓이 비는 반지름 길이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면 이제 등비 수열 규칙 적용이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요 나머지는 과제로 하고 뒤에 그 기출 분석을 못 했네요. 기출 분석도 설명할 게 좀 있는데